현실적인 또 노동 구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또 상황들이 여러 가지 경제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는 결국 공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사실 커머스나 뭐 배달이나 더 이상 뭐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에는 뭐 완전히 거대 기업이 됐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는 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람들이 이제 맨날 고민만 하냐라고 해서 법을 아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생존 법능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서연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률 문제를 늘 고민하는 이라고 했더니 언제 해결책을 찾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해결 방법도 같이 알아볼 변호사 조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 새롭고 정돈된 시각으로 그리고 또 이 따뜻한 미소도 이제 잃지 말라고 해서 따뜻한 미소도 함께 머금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컨설턴트 최유환입니다. 아니 두 분 인사할 때부터 벌써 빵 터질 뻔했습니다. 아니 업그레이드 되셨는데요, 소개가? 네, 사람들이 이제 맨날 고민만 하냐라고 해서 안 되겠다, 모두 뭘 좀 찾아봐야겠다. 해결책을 찾아봐야겠다. 좀 그래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또 핫한 이슈를 하나 가져왔는데 일단은 깜짝 질문을 하나 드리고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두 분은 혹시 야식 좋아하시나요? 야식하면은 우리 최 대표님이시죠. 뭐 제가 뭐 호가 뭐 야식 최유환 뭐 이럴 정도로 네, 야식 뭐 너무 좋아했었죠. 배달도 그럼 많이 시키시겠네요. 배달은 뭐 말할 게 없죠. 저는 배달의 민족 수준이 아니고 배달의 인간. 어떤 저의 존재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어떤 배달이라는 존재. 배달의 네. 근원. 그럼요. 그러시구나. 네, 너무너무 좋아하죠. 배달 음식. 어떠세요, 조 변호사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은 배달해서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은 잘 안 먹는 편이고 그 대신에 이제 물건 같은 거 주문하고 하는 건 요즘은 거의 배달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직접 가서 사는 경우는 뭐 거의 없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 사모님이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음식을 좀 배달해서 드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 지금 음식을 배달해서 안 먹는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조 변호사님 땀 나시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배달이 이제는 우리 일상으로 자리 잡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사실 뭐 너무 편하고 또 유익한 서비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과로사 논란이라는 조금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도 아마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그거 쉽지 않은 이슈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면에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과연 이 서비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좀 대표적인 사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노동자 과로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로사 추정 죽음을 맞은 노동자는 모두 7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업무 중에 사망한 노동자는 배송기사뿐만 아니라 캠프 관리자까지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달 노동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논란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배송기사가 과로로 숨지는 사건들 자꾸 뭔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들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노동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할까요? 저희가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이 이슈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기업들이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노동자들을 그때그때 채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 이거를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기업이 사용하는 그 이제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이제 종속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찾고 구하고 하는 것을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가 그것을 플랫폼 노동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플랫폼을 통해서 노동이 오고 간다라고 그렇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만 들어봤을 때는 분명히 효율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긍정적인 측면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입장이든 사업자 입장이든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일단 노동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해당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여율이 굉장히 증가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이제 장벽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노동의 생산성, 내가 필요한 시간만큼만
해당되는 노동에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노동의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그리고 또 노동의 유연성 이런 것도 제고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나 그렇죠? 남는 시간에 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컨셉이 되는 것이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상황에 맞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지금 설명만 들어보면은 100점짜리 노동 구조 같거든요. 너무 좋아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저희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의 불안전성하고 임시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는 내가 한편으로 보면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할 수 있다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짧게 또 임시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게 노동자로 하여금 되게 본인의 상황을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이 그쵸.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이제 쿠팡 이츠의 배달 파트너로 한번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 최 대표님이 네네네. 직접이요? 사실은 이제 그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해서 와. 한번 체험을 했었는데 올해 한 봄 정도 한 3월, 4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이네요, 비교적. 네네. 근데 저녁 그 피크 타임 때 한 2시간 동안 제가 이제 자동차로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뭐랄까 효율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2시간 동안 3건 정도를 했었는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막상 하다 보면 와, 이거 여기에 올인해서 하지 않으면 이 웬만큼 돈 벌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왜냐면 한 건당 한 4,000원, 5,000원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거 2시간 동안 물론 자동차니까 적었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뭐 15,000원, 2만 원 정도 벌면 사실 하루 8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10만 원 벌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진짜 어느 정도 생계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의 근본적인 본질은 아주 임시적이고 또 불완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불안한 상태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2시간에 3건 하셨다고 하셨길래 네. 제가 너무 비효율적이신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로 특히 하게 되면 그렇죠. 픽업해서 주차를 하는데 또 주차장이 또 그러네요. 네, 좁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막 여기저기 찾아서 헤매서 주차하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다시 자동차를 몰고 대기를 타다가 이제 이런 시간들. 그래서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거를 딱 2시간 정도 해보고 나서 이거 오토바이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대부분 다 저희가 아는 분들도 뭐 그냥 걸어서 하든지 아니면 어. 자전거를 타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개인 스쿠터를 타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효율성 때문에 오토바이를 사는 단계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하시던 본업에 집중하시는 게 좋으시겠다. 그래서 제가 2시간을 딱 뛰어보고 그냥 내일을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요. 참 했죠. 굉장히 효율적인 또 노동 구조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또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안에는 좀 법적인 이슈들도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슈는 결국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어떤 보호를 할 거냐라고 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만약에 받는다면 그렇게 이제 과로사까지 안 갈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제 그런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또는 뭐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임시성 이런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새로운 직업군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생겨왔던 이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원 강사 또 뭐 캐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기준은 그런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내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거냐 하는 이 기준이 이제 일반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법원 같은 경우에 캐디는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것 같다. 학원 강사는 뭐 학원 원장과 뭐 분배해서 가져가는 구조이긴 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왔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도 이제 뭐 이런 본격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아, 이제 막 새롭게 또 등장한 직업이기도 그렇죠. 하고 예. 새로운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시원하게 인정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예. 이게 또 이제 생각보다 간단치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한순간에 비정규직이라고 여겨졌던 노동력이 이제 정규직화가 되는 순간 뭐 4대 보험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 이게 결국은 다 비용이죠, 비용.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한순간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사실 또 이제 보이지 않게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 이런 실제로 긱 워커들을, 긱 노동자들을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그런 노동을 활용해서 특히 이제 오토 서비스들을 영위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은 이런 것들을 갑자기 정규직화하면 이 스타트업들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길을 막게 된다라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이제는 사실 커머스나 뭐 배달이나 더 이상 뭐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에는 뭐 완전히 거대 기업이 됐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는 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만큼의 인건비를 감당해 가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최 대표님이랑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보완하려는 움직임 같은 건 없었을까요? 최근에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하나 있고 또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플랫폼 노동을 이제 특수한 유형의 노동이다라고 보고 이제 노동법에 따른 그 보호를 주기 위한 그런 법안이 발의됐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거 아닌가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또 반대의 목소리가 커요. 아, 오히려 이렇게 그렇죠. 새롭게 우리는 해주는데도요? 특별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이제 근로기준법에 그냥 거기에 적용을 받게 해달라. 따로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이 법안이 이제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큰 움직임은 이제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 근로자들의 그 보호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큰 트렌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앞으로 좀 더 변화가 많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긴 하네요. 근데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기준에서 그대로 인정을 하자 하면 할수록 결국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또 기업들하고는 점점 이제 견해차가 커지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뭔가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면 또 그게 결과적으로 또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노동자, 근로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이 세 당사자들이 뭔가 이제 조금 더 균형점을 가지고 공정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네요. 플랫폼 노동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짚어봤는데 마지막 5글자 정리 한번 가볼까요? 이게 5글자 정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서야.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항상 결론을 생각하고 그쵸.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 네, 맞습니다. 정리. 그래서 저는 같은 운동장 해서 이제 오, 5글자로 같은 정해. 운동장. 네, 그래서 우리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이 시작될 때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좋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꾸준히 지속되면서 이제 플랫폼이 점점 더 장악력이 커지고 그 말은 노동자들은 점점 더 종속성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장이 예전에는 또 동일했다라고 하면 점점 더 기울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경제에 있어서 가장 키워드는 결국 공정성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조금 더 지금은 이제 플랫폼의 장악력도 커지기 때문에 좀 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이나 근로자나 조금 더 동일한 운동장에서 같이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최 대표님 어깨가 좀 무겁지 않으시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5글자 정당한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슷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비슷한 거예요. 어, 결국 비슷한데 네. 결국 지금의 이 문제는 아주 마이크로하게 보자면 노사관계에서 다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플랫폼 노동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회색지대에 있는 이런 정체성이 어떻게 보면 모호할 수 있는 이런 노동의 구조를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만 편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자는 말 그대로 정말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노동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 노동자도 역시 뭐 행여라도 이런 식의 구조를 뭐 잘못 이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분명히 이제 서로 안 좋은 길로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노사 간의 정당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관점에서 이 플랫폼 노동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법령도 정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두 분이 뭐 서로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 진짜 안 짰거든요. 전혀 안 짠 건데 사전에 몰랐는데 마음이 딱 맞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늘 플랫폼 노동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 경영계도 그리고 노동계도 모두 다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할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